네, 대한민국 청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청춘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매주 이 시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이시는데요? 네,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세상을 맞았습니다. 라식을 했습니다. 네, 진짜요? 네, 잘 좋네요. 보이세요? 네, 너무 좋아요. 야.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오셨군요. 네.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진아연 캐스터도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준비한 소개 없어요? 저도 오늘 민망하네요. 뭐 하나 안 물어보시고. 라식 좀 하고 다니세요. 저도 오늘 라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네. 속에서 한동훈 대표님의 미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 어떤 주제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뭐뭐라는 슬픈 단어입니다. 모모라는 슬픈 단어. 저는 네. 요즘 저 네모에 딱 들어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살. 살. 거의 지금 7kg가 쪘더라고요. 오늘 또 진짜 아침에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막 엉덩이가 터지려고 그러고. 따뜻해지고 있는데. 네, 진짜 큰일이에요, 지금. 관리해야겠네요. 예, 또 살펴야 뭐가 됩니다. 있을까요? 저는 나이? 나이도. 떡국 먹으면서 이번에 떡국 안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좀 했었어요. 이제 40대가 가까워지니까. 무슨. 네, 진아연 캐스터는 어떤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어갈 말이.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슬픈 단어는 이별이 아닐까. 맞아요. 역시 이별. 네. 연애하고 있어서 나오는 답이 다르네요. 미혼인 여성에게는 이별이 가장 슬픈 단어지 않을까. 헤어지면. 네. 그리고 뭐 또 실패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어떤가요? 이 중에 답이 있나요? 네, 사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후회라는 슬픈 후회. 단어. 예. 후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제일 하겠습니다. 슬프네요. 제일 슬퍼. 네. 좀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 주제가 약간 슬픈데 일단 후회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정말 저희가 후회라는 말은 정말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어제 먹었던 것도 후회하기도 하고, 네, 어제 맞아요. 했던 것도 후회하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후회라는 게 사실은 뭐 미래 일이나 현재 일이 아니라 이전에 잘못에 대해서 깨닫거나 뉘우쳤던 거를 후회라고 한다고 해요. 네. 정말 후회 많이 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계신 분도 어떤 후회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후회 엄청 많은데 솔직하게 네. 얘기해주세요. 저는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네. 어제 술 안 마실 걸. 술 마실 때는 기분 좋았는데 다음날 너무 힘들고 막 방송도 괴롭고 이러니까 맞아요. 술 좀 마시지 말 걸 이런 후회 제일 많이 해요. 저는요, 아까 그거 먹지 말 걸. 먹지 말고. 그래서 아예 안 먹을 거는 아니고 네. 다른 거 먹을 거. 뭐 이런 정말 사소한 후회도 많이 하는 편이고. 아연 씨는 어때요? 저도 먹는 걸로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리고 그렇죠? 그쵸? 예. 여자분들은 다 그렇고 또 가장 중요한 것도 이 말 하지 말 걸. 그 있잖아요. 그냥 꼭 참으면 되는데 한마디 더 해갖고 뭔가 일이 그러질 때. 네. 맞아요. 그래요. 그때 후회 진짜 많이 후회는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게 그죠? 같은 저 후회했는데 또 하는 네. 것 이게 또 진짜 후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들끼리 예. 이제 가벼운 후회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벼운 그런 그쵸? 부분을 얘기했는데 네. 그 오츠 슈이치라는 분이 이제 네네. 의사입니다. 일본에 죽음 앞에서 1000명의 환자들이 어떤 후회를 하는지 책으로 발간을 했대요.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걸, 기억에 남는 연애 좀 해볼 걸, 결혼을 할 걸 등의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 예. 굉장히 이런 부분은 깨달음 있는 후회거든요. 네. 이런 후회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안 하고 살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진짜 후회들을 보면 뭐뭐 할 걸 이런 후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안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한 일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잘못됐을 때 후회하는 경우도 많지만 잘 돌아보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걸, 뭐 내가 한번 도전해 볼 걸 이런 후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에도 얘기하겠지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거든요. 그쵸. 근데 후회를 안 하는 방법은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지르면은 해보자. 안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정말 많이 없어지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걸 좀 모토로 갖고 있어요. 사실 네. 후회를 안 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해보자. 해보고 후회하자라는 이제 모토로 좀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걸, 뭐 더 성공할 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소하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애정을 표시할 걸, 뭐 이런 후회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죽음을 앞둔 후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정말 다르지 않나요? 예, 그렇죠. 종류가 달라요. 일반적인 후회랑 죽기 직전 후회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후회는 뭐 어제 먹은 거 먹지 말걸, 그죠? 뭐 이런 거나 저거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죽기 직전의 후회들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끼 같이 할 걸, 친구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낼 걸, 뭐 자식들한테 더 잘할 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후회들을 보면 후회는 정말 많지만 진짜 후회와 가짜 후회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후회는 진짜 죽기 직전에 되뇌이긴 한 후회가 진짜 후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가장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방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것. 사실은 죽기 직전에 갔거나 아니면 뭐 시한부 인생을 살아봤거나 아니면 정말 죽기 직전에 위기에 한번 이르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위기를 한번 겪고 나게 되면 정말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후회 이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후회를 잘 살펴보면 어떤 감정에 대한 후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후회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맞아요. 막 그런 경우 많잖아. 내가 진짜 막 이런 억울한 상황이면 내가 이 말 안 하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아.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말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 후회하는 거야. 그 말 하지 말 걸. 맞아요. 좀만 참을 걸. 맞아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 후회하게 되고 어느 게 진짜일까에 대해서 어느 게 진리일까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후회할 일보다. 그래서 시점 자체를 지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감정을 표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사랑이란 감정은 반대인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은 얘기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 안 하면 나중에 집에 오면 후회하거든요. 그때 이야기할 걸.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걸 이거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판단 내리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상반기 공채를 앞두고 우리 취업준비생들 후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취업을 앞서서 좀 학점을 좀 더 따놓을 걸, 성적 좀 더 높일 걸, 아니면 전공을 아예 다른 걸 선택할 걸,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분들 어떻게 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제 그 직전에 오르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정말 많은 후회들이 또 겹겹이 쌓여오게 돼요. 근데 후회가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이 있는데 후회가 발전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후회가 일반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성은 첫 번째는 자책이에요. 후회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자책이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건 거죠. 근데 건설적인 방향은 이 후회가 반성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땐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반성으로 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지게 되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똑같이 후회를 하지만 이거를 자책으로 가져갈지 반성으로 가져갈지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 자기가 선택하는 것, 반성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또 좋은 루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후회보다는 반성을. 예. 또 어떤 취준생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막 100장 넘게 썼는데 하나도 합격이 안 된대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난 평생 못하나? 평생 취업이 안 된다는 불안감도 시달리거든요. 이럴 때는 또 애초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런 분들은 정말 끈기와 우직하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말한 후회가 발전하는 자책과 반성 이 두 가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또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계속 자책할 수가 있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나는 왜 계속 안 되지? 나는 정말 능력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반성으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50번 떨어지고 있으면 내가 이번 떨어졌으면 이게 왜 떨어졌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고 내가 자소서를 못 썼나? 스펙을 잘 못 쌓았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잘 안 맞는 걸 썼나? 이런 반성들을 하고 좀 더 나은, 좀 더 이제 시행착오와 또 자기 인식을 통해 반성을 통해 나은 선택을 하게 되면 어느새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은 정말 끈기 있게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자기 반성, 자기 인식을
방식 통해서 이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무조건 끈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일단 내가 그렇죠.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실제 청춘들의 고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우리 아연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고민 상담자의 실제 사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졸 취업 후회가 됩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소녀인데요. 운 좋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제1금융권 은행에 취업하게 됐어요. 초봉 2,500인데 2년 계약직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마냥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좋아하셔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입사한 지 2달이 되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선배님과 9살 차이가 나다 보니 말이 안 통해요. 소외감도 많이 듭니다. 게다가 2년 계약이 끝나고 회사를 나오면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주위에서 공부를 안 하고 놀아서 대학교 입학을 하지 못한 거다라는 말도 합니다. 네,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고 고졸 취업을 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일찍 은행권에 취업을 한 우리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네. 일찍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조금 후회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표님, 이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이걸 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이렇게 연령대별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1위가 뭔지 아세요? 공부 안 한 거? 맞아요. 정확하게 지네요. 공부 좀 할 걸. 공부 그게 좀 할 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공부 좀 할 거인 거예요. 1위예요, 다.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좀 이게 약간 의외의 답변인데요? 유머인가? 네. 60대가 뭐였냐면 마누라한테 잘할 거. 1위가 그건 거예요. 그제서야. 60대 돼서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이거 보면서 이런 분만 아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가 좀 어릴 때 공부 좀 할 거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건 또 다시 돌아와서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부할 때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는 언젠가 공부 안 한 거에 대해 후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런 공부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생활하면서 피부로 절감한 건데 이런 걸 후회로 하고 접어두기에는 너무 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렇죠. 20살. 이제 예. 20대 초반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공부라는 게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막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진짜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 그래서 이런 걸 어찌 보면 자기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정말 가장 큰 동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큰 재산이 될 거거든요. 네. 네. 후회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에너지 삼자. 맞아요. 필요로 동기로 삼는 느꼈으니까.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가 힘들 것 같은 네. 게 대부분의 고졸 취업자들이 막 혼자 밥을 먹고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대요. 좀 전반적으로 그분들을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언 없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고졸 취업자 중에 거의 한 42% 정도가 고졸 취업을 되게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그 뭐 드라마 미생에도 나왔다시피 고졸 취업자가 차별받고 편견이 또 이제 있죠. 한계도 네.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게 진짜 힘들고 정말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분에게는 너무너무 넘기 어려운 문제겠지만 저는 이런 편견은 이 세상 곳곳에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의 편견, 뭐 나이로서의 편견, 출신 지역으로서의 편견, 정도의 차이는 있지 정말 다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비단 이 사람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편견 앞에서 굴복하고 좌절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편견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편견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런 편견이 어찌 보면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한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가장 큰 좋은 동기부여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편견을 넘고 나면 이 사람의 성취에 대해서 훨씬 더 높게 쳐줘요. 뭐 여성 CEO 탄생했을 때 정말 사회에서 주목해주고 이러는 것처럼 이 편견을 뛰어넘었을 때는 훨씬 더 큰 박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 앞에서 본인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고졸 취업자들이 이제 취업
취업을 뭐 긴 인생의 어떤 뭐 하나의 계획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닥쳐서 좀 빨리 취업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빨리 취업을 했다면 아무래도 후회하는 비율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참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뭐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데 직업 선택 직전에 오면 뭐 대학 선택 진적에 오면은 너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봉, 주위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로만 판단하게 되는데 제가 취업할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직종이 뭐였냐면 금융권이었어요. 금융권. 지금이랑 또 다르죠. 네, 근데 지금은 막 엄청 구조조정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사실 그때는 가장 이제 촉망받던 직종이었던 건 맞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잘 나가는 건 오히려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5년 후에 10년 후에 잘 나갈 직종을 보고 미래에 이걸 보고 선택하는 것. 이게 사실은 직업이든 투자든 뭐 증권이든 다 맞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후회라는 슬픈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청춘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로 마무리를 해주시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은 후회라는 거는 이제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렇죠? 그냥 하시고 후회하세요. 하시고 후회는 그냥 웃음으로 끝나지만 안 하고 후회는 자기의 자책과 정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로 하고 후회하세요. 네, 정말 좋습니다. 와닿는 이야기를 또 마무리해 주셨네요. 네, 참여해주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청춘 고민 상담소에 글을 올려주실 분들은요. 마이크 임팩트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의 마이크 임팩트 페이지를 찾아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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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